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이 되어도 세상은 영화 연예계는 잘도 돌아갑니다. 가장 궁금한 세계,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만나는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김육회 시작합니다. 고고! 새해니까 밝은 소식으로 시작해봅니다. 배우 제레미 레너가 제설차에 깔린 사고 이후 기적적인 회복과 재활치료에 전념한 뒤 드라마 촬영장에 복귀를 해냈다는 소식 지난 호로 전해드렸는데요. 제레미가 이번 연말연시 시즌을 맞아 네바다주 리노의 병원을 다시 찾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레미는 기쁨과 축복 그리고 피자를 가지고 네바다주 리노로 달려갔습니다. 라며 이런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제레미 레너를 보는 것도 반가운 일이겠지만 피자까지 싸들고 가면 누가 반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현실 히어로라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어벤져스 쉴드의 찐보스 사무엘 잭슨이 어벤져스의 감독 조스 웨던과 다툼이 있었다는 말이 뒤늦게 나와 화제입니다. 출전한 MCU 영화의 제작 비화를 담은 한 권의 책인데요. 여기에 쓰여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스 웨던이 사무엘 잭슨과 각본을 두고 첫 미팅을 가졌을 때 잭슨은 닉 퓨리를 연기하기 전에 단 하나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닉 퓨리를 절대 영화 속에서 뛰게 하지 말라 라는 거. 그런데 막상 촬영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웨던 감독이 퓨리가 로켓 런처를 들고 헬리캐리어 위를 내달린다 라고 쓰인 각본을 가리키며 달리기를 주문. 여기에 뒤박친 잭슨이 야 여기 뭐라 써있는 거야? 내가 달린다고? 라고 항의했다죠. 그러자 웨던은 형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달려줘요 라고 간청했고 잭슨은 결국 딱 한 번 달려줬다고 합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Anyone on the deck? We have a rogue bird. 닉 퓨리용이 뜁니다. 무려 3-4초 이상을. 당시 웨던 감독은 잭슨의 전력 질주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데요. 이제 75세가 된 사무엘 잭슨이 영화에서 뛰는 모습을 보긴 어렵겠죠. 새해가 되면 그 변하지 않는다던 사람도 변하는 걸까요? 전가냐 현예가 과거 자신이 했던 유대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무려 히브리어로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나치를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나치의 상징을 공개해온 칸예는 유대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의 반복으로 I see good things about Hitler also. 그동안 사업 파트너였던 아디다스, 갭과 계약이 중단되고 말았죠. 그래서 칸예의 자산 가치는 급락했고 포브스지의 빌리언웨어, 총 자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사람들의 명단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인 11월에 발매한 곡 벌처스에도 유대인에 대한 부적절한 가사가 실려 이 역시 비판을 받았는데요. 사과라니. 아무튼 사과문 내용은 이래요. 제가 의도치 않던 폭언을 뱉어버린 것에 대해 유대인 커뮤니티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전 여러분께 상처를 줄 생각도 없고 경멸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아픔을 드렸네요. 반성하겠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감수성과 깊은 이해를 갖춰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물론 이걸 일시적이다 라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전 칸예가 사과한 건 처음 봅니다. 심지어 히브리어로요. 전 여친 폭행과 괴롭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마블의 칸 조나단 메이저스가 TV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지지난 호인 189호 완전판에서 사건의 전말을 보실 수 있고요. 자꾸 검열이 돼서 멤버십 전용으로 올려두었습니다. 3월에 체포된 메이저스는 신작 영화나 출연하던 광고에서 즉시 하차했고 12월 재판 결과로 디즈니 마블로부터 해고되었는데요. 이 소동으로 지금까지의 경력을 잃은 메이저스의 인터뷰가 2024년 1월 8일 아침 정보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첫 방송됩니다. 화제가 집중된 탓인지 생방 이후 OTT로 확장판을 공개한다고 하고요. 인터뷰를 담당한 린제이 데이비스가 이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네요. 이 방송 주목해서 보고 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앰버 워드도 오랜만에 근황을 공개했죠. 얼마 전 개봉한 아쿠아맨2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멘트와 함께 빨간 머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댓글창은 여전히 닫혀있군요. 제가 이 리뷰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요. 아쿠아맨2에서 통편집되었을 거란 예상과 달리 앰버의 분량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앰버는 조니뎁과의 재판 이후 SNS도 줄이고 스페인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데요. 스페인 방송사와 잡지사를 통해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몇 편의 영화로 복귀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영영 팝계에서 은퇴할 거라는 선언을 했네요. 아마도 얼마 전 싱어송라이터인 찰리 XCX, 작사가 줄리아 마이클스와 함께 작업한 미발표 음원을 앨범으로 낼 가능성이 있고 다른 작곡가들도 모집하고 있다는 기사 때문인 듯한데요. 만약에 나온다면 10년 만에 나오는 앨범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심지어 브리트니는 전 2년 동안 다른 가수들을 위해 20곡이 넘는 곡의 작사를 해왔습니다. 라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밝혔는데요.
작사가 줄리아와 브리트니는 과거에 같이 일한 적이 있지만 두 사람이 어떻게 협업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죠. 브리트니의 마지막 정규 앨범 글로리에 수록된 곡 슬럼버 파티의 공동 작사가이기도 했습니다. 브리트니는 자신을 유령 작가라고 칭하며 이런 작업 방식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으며 미국 언론을 향해서도 대부분의 뉴스는 쓰레기이며 난 절대로 음악계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드웨인 존슨의 인앤아웃 사건 아세요? 드웨인이 지난주 이런 영상을 공개했죠. Alright, we have 3 double doubles, lettuce, tomato, onion, no sauces. Is that the spread? What's a spread? Oh yeah, no spread anyway. 2710. At the first one. I don't pay you. At the first one. Alright, cool. Thank you. That's a tip. Yeah. You're not supposed to tip at In-N-Out? God bless you. Thank you guys. Hey! How you doing? Good to meet you. Good to meet you too. Thank you so much. 그리고 나의 인앤아웃 버거 첫 경험이라고 쓰면서 자신이 용어도 모르고 주문하는 법도 몰랐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2022년 8월 2일에 드웨인이 인앤아웃 버거를 먹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인앤아웃 버거를 최초로 먹어봤다고 말했고 2 double doubles. 더블 버거라는 명칭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팬들이 지적한 건데요. 물론 이날 함께 놓인 데킬라를 엄청 마셨다면 기억이 증발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 이 사진을 보시죠. 이때는 2017년 2월 24일 가족들과 함께 인앤아웃을 들려 햄버거를 샀다고 드웨인 본인이 썼던 겁니다. 이땐 당연히 술을 마시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한동안 침묵하던 드웨인은 결국 인스타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인앤아웃에 갔던 걸 완전히 잊은 사실을 알려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요. This is the very first time. 헐리우드라는 유니버스엔 두 명의 탕자가 있습니다. 한 명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즈라 밀러고요. 다른 한 명이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트랜스포머 경력을 끌어올려주고 인디아나 존스의 아들로 캐스팅하면서까지 페르소나로 점찍었다가 포기한 샤이아 라보프 되겠습니다. 이 배우가 그동안 어떤 구설수에 올랐었는지는 차치하고요. 글쎄, 카톨릭 교회에 입교해서 정식으로 성직자가 되기로 했다죠. 캅친 프란시스칸 교구는 지난 화요일 연예계에서 놀라운 재능과 열정으로 유명한 샤이아 라보프는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심오한 영적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소속되기로 한 그의 결정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려는 그의 진지한 소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라는 성명을 발표. 과거의 영화 퓨리를 촬영하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장차 부제님이 되겠다는 샤이아 라보프. 영적 여행 끝에는 다시 영화계로 복귀하게 될까요? 마블의 안티히어로 영화 썬더볼츠에 출연하기로 했던 스티븐 연이 하차했습니다. 주된 이유로 작년에 헐리우드 파업을 꼽았는데요. 사실 스티븐 연의 캐스팅이 마블 피셜로 뜬 건 아니었죠. 작년 2월 드라마 비프를 제작한 이성진이 블랙 위도우의 시나리오 작가 에릭 피어슨의 초고를 받아쓰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스티븐 연의 캐스팅 소문도 흘러나온 거였습니다. 썬더볼트는 작년 5월부터 파업으로 제작이 중단되었고 아직도 촬영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고요. 스티븐 연은 시간이 흘러 변화된 것들이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했다. 프로젝트에서 빠지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많은 이메일을 썼다 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어떤 마블 영화를 작업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내가 떠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을 것이기에 그런 말을 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 그저 날 불러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라는 대답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젠데이아가 새해가 되자마자 한 일이 바로 뭘까요? 바로 인스타의 모든 팔로우를 끄는 일입니다. 심지어 남친인 톰 홀랜드도 말이죠. 그렇다고 두 사람의 사랑이 변한 건 아니겠지만 가끔은 확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뭔가 깔끔하게 정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엔 해외에서 미리 본 티모시 샬라메의 원카 리뷰가 공개되어 있으니 못 보셨다면 꼭꼭꼭 해주시고요. 마동석 주연의 신작 황야의 예고편 분석 영상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소서. 지금까지 주간 김효태 K졌습니다.